테슬라 최신 업데이트 구형차도 버리지 않는다. AI5 스펙 폭탄부터 로보택시 네바다 진출까지 완벽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 들으러 와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아래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챙겨주시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한 테슬라 업데이트를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대박 소식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또 한 번 증명했어요. 구형 차량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철학을요. 그리고 앨런이 직접 공개한 차세대 FSD 칩 AI5의 정말 괴물급 스펙까지. 여기에 로보택시가 드디어 네바다에서도 테스트 허가를 받았고 운전자가 졸거나 차선 이탈할 때 FSD 사용을 권고하는 새로운 안전 메시지까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핵심으로 꽂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알차거든요. 구형차도 포기하지 않는다. 인텔 MCU2와 USS 차량에도 풀 FSD 시각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감동적인데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2025.32.2 버전에서 문서에는 크게 적히지 않았지만 조용히 풀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인텔 MCU2와 초음파 센서 USS를 가진 구형 차량들이 후진 상황에서 예전에 정말 밋밋했던 오토파일럿 뷰 대신에 연석이나 차량 보행자 등등 풀 FSD 벡터 시각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은 정말 답답했거든요. 전진할 때는 화면에서 주변 차량들도 보이고 보행자도 보이고 연석도 정말 정교하게 나타나는데 R기어로 후진 넣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확 이게 정말 테슬라다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새 차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구형 차량 사용자들까지 계속 신경 쓰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새 모델 나오면 구형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개선해 주니까 진짜 감사하죠. 앨런이 직접 공개한 AI5 스펙 정말 몬스터급 하드웨어네요. 자, 이제 정말 핵폭탄급 소식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팟캐스트 올인에서 차세대 AI5 칩의 윤곽을 직접 언급했어요. 아니, 이 스펙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일단 포인트만 뽑아보면 연산 성능이 8배, 메모리는 9배, 현재 HW4가 16GB인데 가정치로는 144GB급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역폭은 5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특정 병목 연산, 예를 들어서 소프트맥스 같은 연산에서는 최대 40배 가속을 노린 설계라고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칩을 크게 만들거나 코어를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요구에 맞춘 공동 설계, 코디자인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적 특화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죠. FSD는 물론이고 로보틱스, 즉 옵티머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설계라고 해요. 한마디로 HW4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세대 전환 카드인 거죠. 팟캐스트 노트스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데 정말 테슬라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HW4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8배 빠른 연산 성능에 9배 많은 메모리라니. 이 정도면 정말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인식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병목 연산에서 40대 빠르다는 건 실시간 처리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앨런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하드웨어가 소프트 acted. Let FSD assist so you can stay focused. 라고 나와요. 차선 이탈이 감지되면 FSD가 도와드릴 테니 집중하라는 뜻이죠. 또 졸음 감지됨. Stay focused with FSD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졸음이 감지되면 FSD로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휴식하세요, 핸들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안전 레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테슬라 T와 테슬라 사이버트럭 포럼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는데 공식 릴리즈 노트에는 적막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다중 목격되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요. 참고로 테슬라의 드라이버 드로즈니스 워닝은 기존 매뉴얼에도 존재했어요. 자율주행 미사용 상태에서 65km/h 이상일 때 같은 조건에서 작동했거든요. 근데 새 메시지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 대안으로 FSD를 제시하는 톤의 변화가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냥 쉬라고 하는 것보다는 FSD를 켜서 안전하게 가자는 게 훨씬 실용적이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갑자기 차를 세울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아직 FSD
슈퍼바이즈드라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전 시스템이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자율주행의 미래가 기대돼요. 로보택시 드디어 네바다에서도 테스트 허가, 앱은 이미 상위권. 네 번째 소식. 오늘 한국 시간 9월 12일에 나온 새 소식인데요. 네바다 DMV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가 진척됐어요. 이제 네바다 공공도로에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은 대기열 웨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접근권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정말 아이폰 출시할 때 사람들이 줄 서는 느낌이랄까요? 다들 로보택시를 타보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느껴져요. 다만 운영 형태는 지역별, 도로별로 상이에요. 오스틴이나 베이 지역에서 세이프티 모니터 탑승 여부에 대한 보도는 엇갈리거든요. 일부 구간이나 조건에서는 탑승한다는 보도도 있고 다른 보도에서는 무인 주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현재로선 완전 무인 상용 서비스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제나 운영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구간별, 시간대별, 도로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건 로보택시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템피 애리조나에서는 라이다 장착 검증 차량이 목격됐어요. 테슬라 너스닷컴에서 보도했는데 이건 비전 시스템의 그라운드 트루스 수집 용도로 보인다고 해요. 상용 투입 차량에 라이더를 단다는 뜻은 아니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도 빼놓을 수 없죠. 찰리 커크 사건과 머스크의 보안 강화. 다섯 번째는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9월 1일 현지 시간에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 행사 중에 총벽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메이저 매체에서 확인 보도했고 소셜 플랫폼 대응 이슈까지 번졌죠. 이 와중에 앨런 머스크는 보안 강화를 시사했어요. 과거부터 주주 알렉산드라 메르츠 같은 분들이 보안 예산 증액을 꾸준히 촉구해온 맥락도 재조명되고 있고요. 오토스파이스, 더 버지, 뉴욕 포스트에서 모두 다뤘어요. 컨텍스트를 설명하면 머스크는 2025년 초중반에 도지정부 효율 오늘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형차라도 소프트웨어로 계속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후진에서도 풀 FSD 시각화가 가능해진 건 안전이나 사용자 경험 모두에서 꽤 큰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나더 테슬라 F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정말 테슬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AI5가 단순한 성능 증설이 아니라 병목 제거형 설계라는 점이에요. FSD나 로보틱스 세대를 통째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팟캐스트 노트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로보택시가 규제 퍼즐을 맞춰가면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바다 허가나 앱 지표들은 분명히 성장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완전 무인 상용이라는 표기는 아직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테크란치에서 다룬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테슬라를 보면 미래가 빨리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칩까지 정말 상상만 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는 특히 MCU2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후진할 때 시각화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실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